물고기를 분류할 거예요. 물고기 분류입니다. 물고기. 자, 생선 분류예요. 생선이 있어요. 생선 분류입니다. 생선 분류. 자, 생선을 분류하는데 뭘로 분류하냐면 그 팩에 있는 생선은 제가 도미예요. 도미랑 그 다음에 빙어랑 분류를 합니다. 얘가 도미인가 빙어인가 그걸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 도미랑 빙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선 데이터의 구조를 형태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도미인지 빙어인지 분류를 하는데 얘가 데이터가 만약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도미가 조금 큰 생선이죠. 큰 생선이고 빙어가 좀 작은 생선입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뭐 길이가 뭐보다 크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데이터보다 크고 또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그러면 도미로 분류하고 그게 아니면 빙어로 분류하겠다. 일반적으로 조건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미랑 빙어가 꼭 어떤 정해져 있는 크기가 없죠. 도미가 작은 새끼 도미도 있을 거고 빙어가 그런 변이를 이렇게 해서 큰 빙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얘가 크기에 따라서 조건문을 이용해서는 분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분류를 두 종류를 분류하죠. 도미인지 빙어인지 두 종류를 분류합니다. 인공지능에서 분류를 뭐라 하냐면 클래스라고 해요. 분류를 클래스. 그러면 여기서는 도미인지 빙어인지 두 가지 종류를 분류하기 때문에 이걸 이진 분류를 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류는 이것처럼 이진 분류가 있고 아니면 다중 분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물고기 종류가 많아져요. 그럼 어떤 물고기인지 뭐 갈치인지 퉁어인지 이런 거 분류하는 거 있어요. 데이터를 주고 그거 보면 그런 거는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맛보기로 이진 분류할 거예요. 도미인지 빙어인지. 그러면 분류 값을 우리가 뭘로 주냐면 임의로 도미를 1로 주고 빙어는 0으로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분류를 이진 분류, 바이너리 분류를 합니다. 1 아니면 0.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1 아니면 0이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얘를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가 주어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프레임 랭스 하면 도미의 길이에요. 뭘로 분류할 거냐면 도미의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얘를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미 데이터에 길이가 있네요. 25.4cm부터 시작해 큰 놈이 41cm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게 프레임 랭스고 또 무게도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얘가 도미인가 빙어인가를 얘가 알아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게는 240g부터 시작해서 950g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1000g도 있습니다. 1kg짜리 도미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도미 데이터예요. 배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미 데이터 말고 빙어 데이터도 있겠죠. 빙어는 좀 작습니다. 10cm 10cm 보면 9.8cm에서 15cm 되어 있는 요 스멜트 랭스 하면 도미의 길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스멜트 웨이트 하면 얘가 뭐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미는 이렇게 작네요. 길이가 9.8cm부터 시작해서 무게가 6.7g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는 19.9g에서 2g이 안 되는 게 빙어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주고 어떤 놈이 도미인지 어떤 게 빙어인지 우리가 알려면 조건으로 써는 데이터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전에 얘가 지금 도미 데이터라든지 빙어 데이터가 지금 배열로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죠. 이게 도대체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왜냐면 25에서 41이고 무게는 242g에서 1000g까지 있으니까 지금 정렬 형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펴져 있는 형태예요. 뭐가 뭐 맞게 정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가 25.4cm와 무게가 242g이 도대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봐요. 그게 아까 방금 전에 맵플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전에 임포트를 먼저 합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요거예요. 맵플로 라이브러리는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분포도 그렸죠.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있고 그다음 numPy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인데 이걸 numPy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numPy 배열이에요. 얘가 배열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것도 이거 쓸 거니까. 그 다음에는 임포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numpy는 보통 np라고 부르고 파이로트는 plt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포트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from scikit-learn 그 다음 nearboss 얘 뭐예요? from 그냥 임포트 해버리면 np에 들어있는 numpy 모듈에 패키지에 들어있는 모든 메서드 모든 속성들을 다 불러와요. 얘는 요거 두 개 plt와 np는 싹 다 써야 되니까 우리가 다 불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scikit-learn에 하위 패키지가 nearboss 하면 근접이랍니다. 근접 이웃 거기에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불러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그럼 여기가 어디 패키지인데 거기서 import nearboss classifier라는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 알고리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나눕니다. 왜냐면 얘 다 가지고 오면 엄청 많아요. scikit-learn에. 그래서 scikit-learn의 nearboss 패키지 안에 있는 nearboss classifier 요 알고리즘이다. 얘 알고리즘 이름이 근접 이웃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가장 쉽게 또는 가장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한테 제일 먼저 학습하는 게 얘입니다. 얘. 이름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에요. 우선 데이터가 먼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빙하고 스멜하고 스멜트 도미와 빙어 데이터 아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얘가 각각 있어요. 도미와 빙어 데이터. 도미와 빙어 데이터. 빙어. 그게 기본적인 얘가 이제 요거 데이터를 학습을 할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알고리즘이 도미인지 빙어인지 구분하겠다 이 말입니다. 분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봐야 되겠죠? 지금 요거 아까 이거 지금 얘가 우선은 몇 개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전체. 얘가 리스트니까 그림 랭스만 한번 세볼게요. 그림 랭스 몇 개인지 세고 그 다음에 도미 몇 개인지 빙어 몇 개인지 세겠습니다. 해봐야 되니까 데이터가 몇 개인가. 스멜트 SMELT 세개요. 몇 개씩 들어있는지. 필요가 이제 35, 14개네요. 그러니까 도미 데이터가 35개, 그 다음 빙어 데이터가 14개입니다. 돔 35개, 빙어 1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얘를 아까 스케터로 분포도를 찍어 보겠습니다. 분포도. 스케터. 자, 스케터로 처음에 거는 도미 길이와 무게를 분포도로 찍을 거고 두 번째는 빙어의 길이와 무게를 분포도로 찍을 거예요. 자, X 레이블, Y 레이블은 화이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좌표 밑에 그게 길이다 이 말이고 Y 좌표가 무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니까 그게.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한눈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죠. 배열 형태를 보는 것보다 얘를 좌표를 찍어보는 게 편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X좌표는 길이에요. 길이가 아까 작은 게 9.8cm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큰 게 40 몇 cm 해서 길이 좌표가 0부터 시작해서 40, 50 안 된 cm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게는 아까 1kg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게는 1000g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좌표와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 게 길이가 지금 여기 25 이상이니까 얘가 돔이고, 그렇죠? 빨간 요거 주황이가 여기 분포가 뭐 스멜트 빙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우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얘는 25에서 길이가 25, 그 다음 40 좀 넘은 거, 그 다음 무게는 뭐 200g이 넘고 1kg까지 있는 요거 여기 영역이 돔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영역이 9몇 cm부터 15cm, 그 다음 무게는 뭐 몇 그램 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 100g도 안 됩니다. 여기 좌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g, 20g 그렇게 되는 건 빙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우리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웹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플로트를 그려보는 게 제 최선의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얘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점도 그런 게 나와 있죠. 산점도 도미 그리고 그 다음 빙어 데이터도 그리고 한꺼번에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 사이클런에 있는 알고리즘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클런에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이클런에 있는 알고리즘은 원래는 사이클런 패키지 안에 서브 패키지 안에 얘가 뭐 아까 그랬죠. K 최근접 이웃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클런에서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에 뭐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뭐 훈련 데이터가 아까 요거 돔인지 빙어인지 요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길이가 25.4고 무게가 242g은 돔이라고 알려줘야 되죠. 알고리즘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분류입니다. 분류. 그러면 아까 돔인지 빙인지 이진 분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진 분류를 줄 때의 분류의 형태는 1 아니면 0이에요. 1,0으로 생성합니다. 1,0. 큰 거는 1이고 작은 거는 빙어는 0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결과값을 봐야 되죠. 어떤 훈련을 막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임의의 데이터를 샥 줘요. 그래서 걔가 빙어인지 돔인지 분류를 쉽게 알아맞추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해서 훈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데이터들 빙어 데이터 그 다음 도미 데이터를 같이 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 대신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형태일 때 길이가 얼마일 때는 도미고 그 다음에 빙어는 0이다. 그렇게 해서 정답 뭐 클래스 여기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는 분류를 클래스를 합니다. 클래스 값도 같이 주고 훈련을 샥 시켜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훈련을 시킨다면 뭐 해야 되냐면 뭘로? 가상의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걔를 1인지 0인지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측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predict라는 메서드예요. predict. 그럼 얘를 줄 때 데이터를 방금 전에 우리가 훈련시킬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러면 임의의 값을 주는 거예요. 길이가 뭐 한 30에 무게가 한 600이면 얘가 과연 도미로 분류할지 빙어로 분류할지 그렇게 주는 게 뭐 프레딕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줍니다 값을.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그게 스코어라는 메서드예요. 정확도. 얘가 얼마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가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정확도를 반환시켜줘요. 일반적으로 소점 형태로 반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출력해 봤는데 정확도가 일반적으로는 한 80% 이상이 되면 엄청 잘 맞추는 거예요. 얘가 데이터의 유형이라든지 데이터의 횟수에 따라서 정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얘를 돌렸는데 이 모델에서 정확도를 돌렸는데 한 80% 이상이 된다. 그러면 큰 확률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마다 지금 제가 알고리즘이 여기 니어블스 또는 사이클론의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얘를 가지고 쓰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알고리즘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으로 사용해서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정확도를 반환했는데 그건 또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에 따라서 뭐 어떤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인가를 찾아야 돼요.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가지고 이 알고리즘 돌리고 저 알고리즘 돌려봐서
뭐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라도 알고리즘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있어요. 그 옵션 값을 변화를 줌으로 변화에 따라서 옵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도 정확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얘는 인공지능의 학습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다른 알고리즘 비교해가면서 거기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아가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길이들을 합해야 돼요. 왜냐면 인수값으로 줄 때 전체가 합한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지금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면 인수값으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합해야 돼요. 그게 프림 랭스랑 스멜트 랭스 합하고 프림 웨이트랑 스멜트 웨이트를 먼저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랭스 웨이트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다 합하겠습니다. 합치기 이제 도미와 빙어 합치기. 그러면 35개, 14개 합치면 49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인수값을 그렇게 전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합치기 다음에는 얘가 형태가 어떻게 생기냐면 사이클런의 핀 메서드에 줄 때 여기 아까 순서가 훈련시키는데 얘가 인수값이 이타원 리스트 형태입니다. 인수값 이타원 리스트 형태를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랭스와 웨이트가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랭스, 웨이트 따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가 이제 이걸 데이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랭스에는 LENG, 랭스 리스트에는 LENG, 여기는 지금 49개 있죠. 누구 뭐 25cm, 뭐 몇 cm, 뭐 30cm 이러다가 뒤에 가면 빙어 데이터 뭐 9.8cm, 10cm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 랭스고 LENG, TH. 그다음에 무게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뭘로? 무게는 뭐 25g, 뭐 50g 하다가 또 뭐 100g, 1000g, 얘가 250g. 아까 범위가 큰 거니까 1000g 하다가 뒤에 빙어 데이터는 뭐 10g, 15g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예를 들면 그러면 얘네들을 사이클론의 큰 메서드 인수값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타원 배열 형태로 돼야 됩니다. 여기 뭐 길이, 무게 이렇게 줘야 돼요. 길이, 무게 이렇게 구성이 무게 길이 1, 무게 1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길이와 무게가 또 길이 2번, 무게 2번 이렇게 그것도 2차원 배열 형태로 맨 마지막에 길이 49개니까 49번째 그 다음 무게 49번째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처음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안 주어지니까 얘를 합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이와 무게짝 이거 어떻게 합치냐면 우리가 앞에 파이썬의 리스트 네프를 배웠어요. 그게 합치는 게 요거예요.
PC 언더바 데이터. 도미와 비공 합치고 나서 뭘로? 얘를 합치면 얘가 데이터 형태가 2차원 배열 형태로 구성이 돼요. 이런 형태로. 이게 뭐 앞에가 길이 1번, 무게 1번, 요게 여러 개가 길이 49번, 무게 49번 이렇게 바뀐다 이 얘기요. 그럼 얘 보면 우리 리스트 래퍼 한번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배열을 리스트를 구성할 때, 자 여기 보세요. 뭐 length와 weight를 가지고서 팁 함수가 뭐냐면 각각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한 개씩 끄집어내서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쌍으로.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length 요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weight 요거 가지고 와서 뭐 하나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또 바깥에가 리스트죠. 그러면 얘가 뭐 2차원 리스트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2차원 배열로. 리스트가 배열이니까. 그게 그래서 뭐 왜냐면 데이터를 줄 때 그렇게 줘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있죠. 49개의 생선이 지금은 랭스가 도미 35개, 빙어 14개, 또 웨이트도 도미 35개, 빙어 14개인데 그걸 뭘로? 2차원 데이터 형태로 줘야 돼요. 그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중간에 내프를 해서 내프로 해서 길이 무게로 하나씩 끄집어내서 쌍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리스트화 시키면 2차원 별로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찍어보면 되겠죠. 프린트 형태를 40밖에 안 되니까 그냥 PC 데이터를 2차원 배열을 그냥 다 찍어봅시다.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뭘로 해야 되는데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데 얘가 40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그렇죠? 첫 번째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무게 가다가 뒤에 거는 빙어의 길이 무게죠. 빙어 아까 9.8cm, 9.8cm, 6.7g. 요거 여기 뒤에 거는 빙어의 길이와 무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끝났어요. 이런 형태로 아까 그 메서드에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건 아까 이제 뉴얼버스 클래스파이어로 객체 모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모델.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길이와 무게. 그렇죠? 길이 무게 무게에서 해보게 돼 있는데 얘가 첫 번째 길이와 무게는 얘가 도민지 그 다음 빙언지 분류값 같이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클래스를 전달해줘야 돼요. 도민지 빙언지. 그러면 앞에 거 35개가 도미죠. 그러니까 길이 35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0이 14개 필요합니다. 앞에 거 순서대로 지금 앞에가 도미니까 그러면 이게 35개 0이 14개인 얘는 1차원 배열이면 돼요. 정답은 분류는 2차원일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는 2차원인데 뭐 분류 클래스 값은 1차원 배열이면 됩니다. 뭐 1인지 0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니까 그걸 같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핀 메서드에. 그러면 그래서 얘를 이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뭐 간단하게 생성을 할 거예요. 피싱 타겟은 뭐 분류다 이 말이에요. 분류 생성 얘가 뭐 1, 35개 0, 14개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생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배열 형태. 그러면 얘도 프린트해서 프린트 얘가 뭐 분류입니다. 분류 뭐 도민지 빙언지 분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도미가 1이고 분류값이 돔은 1로 분류를 할 거고 빙어는 0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데이터를 찍어보면 얘가 데이터가 많으면 슬라이싱으로 몇 개만 찍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5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 뒤에 가면 막 1000개씩, 10,000개씩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찍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앞에 5개 찍어보고 그 다음 PC 타겟, 이게 타겟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49개죠? 그러면 44부터 끝까지 이렇게 찍어봅시다. 49개니까 45부터 이렇게 찍어야 되나? 45 끝까지. 그러면 앞에 거 5개 뒤에 거 따로따로. 그럼 1이 5개고 헌줄생이 5개. 뒤가 0이 4개네요. 0이 4개. 이렇게 찍어야 되네. 어쨌든 총 49개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개는 얘가 돔
얘에다가 빙어, 0이 빙어라 했으니까. 그래서 뭐 분류값도 리스트로 1차원 리스트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분류도 1차원 리스트. 얘는 분류값은 클래스값, 타겟값 그렇게 얘기해요. 클래스는 1차원 배열로 그렇게 주고 이제 할 거. 자,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학습. 자, 학습은 이렇게 합니다. 얘가 뭐 K Nearest Classifier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해요. 얘가 이 알고리즘 객체예요. 알고리즘 객체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는 얘를 그냥 모델이라 합니다. 모델 객체. 아까 메서드에 PC 데이터 요거 있죠? 길이, 무게, 49개. 그 다음 PC 타겟은 그 길이, 무게에 대한 1인지 0인지 타겟, 분류값 이렇게 인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 데이터, 2차원 배열 데이터, 2차원 배열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값은 데이터의 분류값, 1인지 0인지 1, 0에 대한 값이에요. 자, 이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PC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습. 메서드가 학습하기.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 놓고 뭐 아까 프레딕트 있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 이미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줄 때 얘는 예측하기. 얘가 예측하기. 이미의 데이터. 그런데 뭐 했을 때의 데이터 형태랑 똑같은 값을 줘야 돼요. 했을 때에 원래 데이터 형태가 2차원 배열이었습니다. 뭐 길이와 무게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얘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1차원인데 데이터가 하나라도 2차원 배열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괄호 2개. 예측하기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수값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30의 600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임의의 값이에요. 과연 30의 600을 얘가 뭘로 인식하느냐 이 얘기예요. 도미로 인식할지 빙어로 인식할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30cm 이상이고 600g이면 당연히 도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때 도미로 예측하겠죠. 그럼 얘도 아마 그럼 도미로 예측할지 빙어로 예측할지 1인지 0인지를 이제 출력을 해봅니다. 학습하고 나서 얘를 뭐 이 데이터는 이 임의의 데이터는 1이니까 뭐 도미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을 때 얘는 도미입니다. 도미. 그러면 정확도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정확도. 과연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얼마인가? 정확도도 뭐 인수값이 핀 메서드에 들어간 데이터 형태랑 똑같아요. 얘를 줬을 때 과연 정확도를 얘는 정확도예요. 정확도. 스코어가 정확도 몇 프로의 확률로 얘가 동인지 빙인지를 맞추는가 그 얘기예요. 정확도를 주는데 얘 데이터도 형태가 원래 했을 때 데이터 형태랑 똑같아요. 했을 때 데이터. 근데 지금 우리가 얘가 실제로는 PC 데이터가 훈련을 한 데이터죠. 연습할 때 데이터입니다. 근데 정확도를 연습한 데이터로 정확도를 출력하니까 당연히 얘는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실제로는 훈련하는 데이터 따로 정확도를 출력할 데이터가 별도로 있어요. 얘를 나눕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 이거밖에 없어서 같은 데이터 학습한 연습한 데이터를 당연히 입력을 하면 정확도가 100%예요. 연습한 그대로 데이터를 주니까 같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정확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걸 또 할 거예요. 어쨌든 얘는 지금 현재는 연습한 데이터 연습 문제 거를 실전에서 모의고사 푼 문제를 실전 시험에서 줬으니 정확도가 100%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확도를 예측해 보면 당연히 정확도가 1.0에서 100%입니다. 100%. 그러면 얘가 과연 어떤 원칙을 어떤 알고리즘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얘가 빙어인지 도미인지를 인식하는지 아까 도미랑 빙어 데이터가 있었죠. 그걸
and classify요. 임포트 시켜야 되는데. 요렇게 위에. 그러면 사이클런을 안 설치 안 했나 보네. 저번에. 사이클런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사이클런이 이름이 걔가 요거 여기 패키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클런이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야. 원래 여기 설치할 때는 SCI 그때 설치 안 했나? kit SCI kit run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걸로 검색해서 여기 하이참에서 설치를 하세요. 설치 안 돼 있었어 그러면. 작년 검색을 해봐. 아마 그때 설치 안 했는가? 설치 안 했을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름이 요걸 거예요. 사이트 이게 저기 뭐가 맞는가 모르겠다. 명이. 아 여기 있네. SCI T SCI KIT 그다음 하이픈런 설치할 때에 프로그램 명은요. 임포트 할 때는 요거요. 사이클런 이렇게 돼. 요거 깔으세요. 모델. 여기 파일에 어디 설치 안 한 사람들은 그 메뉴가 여기였죠? 프로젝트에서 뭐였더라? 어디가 메뉴였지? 세팅. 그 파일에 세팅하면 본인 프로젝트 나오죠? 본인 프로젝트에 본인 프로젝트 있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모듈이 뜹니다. 모듈에서 찾아보세요. 사이클런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을 거야. 우리 사이클런 있는데 없으면 플러스 해서 아까 검색한 거 SCI KIT 예. 이렇게 하면 run 있어요. LEARN 여기 있네. 검색하면 여기 나오니까 그거 인스톨 패키지에서 설치를 하세요. 이거 설치할 때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얘가 제일 무거우니까 그럼 기다리세요. 설치를 승인? 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어. 업데이트 할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안 돼. 이거는 되어 있을걸? 여기서 돌려보면 내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뜨고 이렇게 확인 요거 나오면 됩니다. 이 통일창에서 아마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과연 뭘 기준으로 동인지 빙어인지를 구분할까? 그러면 한번 아까 데이터에 우리가 이거 있었죠? 이거 찍었죠? 도미 데이터 스캐터 분포도를 찍었어요. 분포도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분포도를 출력하는데 이번에는 요거 있죠? 예측 데이터도 이게 과연 분포도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측 데이터가 30에 600 앱 빙어인지 도미인지를 인식하는가 30에 랭스가 앞에 첫 번째 인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게니까 310에 600 그 다음에 얘가 좀 그 모양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책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커를 무게처럼 이렇게 모양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그래서 얘가 필요해요. 우리가 데이터로는 정확하게 이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자 다시 이건 뭐 데이터 얼마 안 되니까 정확도도 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초록에 세모난 거 요거 있죠? 요게 30에 600이에요. 당연히 여기가 파란 지점이 파란색 여기 지역이 돔입니다. 그렇죠? 빨간 주황이 여기 있으면 이건 거고. 근데 얘는 뭐 도미구역에 있으니까 얘를 도미로밖에 인식을 안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얘가 왜 도미로 인식하냐면 K 이름이 K 근접 이웃 분류예요. 뭐 이미 데이터가 주어지면 얘가 뭘 하냐면 지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무작위로 뽑아요. 위치에서 거리에 가장 가까운 5개를. 그래서 5개를 뽑아서 그 5개의 분류가 1인지 0인지 개수를 세알입니다. 그래서
1이 많으면 이 데이터는 도미더 1로 인식하는 거고 0의 개수가 많으면 0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K의 근접 이웃 분류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5개 가지고 와서 K의 분류값을 확인을 해서 그게 많은 걸 뭐로? 예측 분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름이 이웃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분류를 한다고 해서 K 최근접 이웃 분류. 그러면 얘가 세분한 이 위치가 여기가 맞죠? 여기가 뭐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에 갖고 와 보면 다 파란색입니다. 동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측되어 있는 데이터 얘를 임의의 데이터를 뭘로? 도미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또 아까 K nearest classifier에 인수값이 있어요. 인수값이 n nearest라는 인수값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5개예요. 주변에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걔의 분류를 보는 거예요. 그럼 3개면 탐색할 이웃의 범위가 3개 줄어듭니다. 실제로 3개는 너무 작은 데이터예요. 그렇죠? 3개만 가지고 샘플로 3개를 가지고서 얘가 1인지 0인지 확인하는 건 얘는 실제로 정확도가 안 높아요. 기본이 5개예요. 그러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수를 샘플 탐색하는 샘플 데이터에 개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아무래도 정확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고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한쪽 분류 값을 넘겨버려요. 그러면 회계처럼 만약에 n nearest가 지금은 디폴트가 옵니다. 근데 여기에 생성자에 여기 쓰면 돼요. 여기에 49가 있죠? 여기 총 데이터가 지금 49개예요. 35 플러스 14개면 49죠. 얘를 49로 두면 뭘로? 맨 모든 데이터를 다 1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1이 개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1로 인식하겠죠? 어떤 데이터를 주든지 얘를 주면 인식하는 게 다 1이에요. 그냥. 응? 1입니다. 1. 무조건 1로 예측을 한다. 이 얘기예요. 주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는 무조건 물론 샘플 데이터를 많이 주면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가겠지만 얘는 지금 다 덮어버렸어요. 전체 데이터 개수를 덮으면 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9는 모든 데이터를 도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찾을 때, 알고리즘을 찾을 때 우리가 아까 같은 데이터라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찾을 때에 얘가 각각의 알고리즘 생성자 함수마다 인수값이 얘는 nearest에서 이웃 개수를 인수값으로 두는데 다른 알고리즘은 이거 외에 반복 횟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수값들이 있어요. 그럼 인수값의 범위가 이것만 해도 지금 K nearest가 이것만 해도 만약에 3부터 49까지 하면 3 입력해보고 그거 측정하고 4 입력해보고 그거 측정하고 인수값을 각 변경하면서 스코어를 측정해서 최대 스코어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같은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얘는 그럼 인수가 지금 nearest 지정하는 거 얘 한 개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반복 횟수 그 다음에 뭔가 조정하는 인수값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수값별로 경우수를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수값이 첫 번째 인수값 1일 그다음 두 번째 인수값 1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싹 돌려보고 그다음 또 2로 줘 한번 싹 돌려보고 그러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시킨 스코어가 제일 높은 걸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가 학습하는 건 이거 있죠? 이거 한 줄 학제 생성 하나 학습하기 하나 예측하기 하나 정확도 하나 실제로는 4줄이 답니다. 코드가. 그런데 이 인수값이 값에 따라서 정확도나 예측이 달라지니까 그걸 돌려가면서 돌리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는 데에 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얘가 데이터가 49개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금방인데 뒤에 가면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한 번 돌리는데 어떤 것들은 한 몇십 분 걸립니다. 그럼 그걸 만약에 인수값을 1로 두고 몇십 분 또 돌리고 그 다음 또 2로 두고 몇십 분 돌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 실제로는 코드는 이게 다예요. 요거 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수에 맞게 핏 메서드에 들어갈 인수가 2차 배열 형태로 했죠.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임의로
데이터가 얘가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어쨌든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데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뭐 여기에 맞는 형태의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딱 맞게 데이터를 안 줘요. 이것도 책에 보면 태글이라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는 데이터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로 딱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2차원 배열로 안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텍스트 형태로 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뿌려준다든지 일선 형태로 뿌려준다든지 이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 인수값에 맞는 2차원 배열 형태로 다시 변환을 하는 작업이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얘가.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작업들이 조금 배열 형태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답니다. 모델로 뭐 입체 생성하고 하고 프레딕트하고 스코어하고 그게 내용이 다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기본이 뭐 지 가까운 거 이렇게 출술해서 얘네들의 분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만약에 책에서처럼 이상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놈, 수상한 도미 이게 있으니까 수상한 도미 데이터가 25cm에 150g이네요. 애매하다 이 말이 25cm에 150g. 여기에 25cm에 150g 줘볼까요? 25cm에 150g. 이해가 과연 애매한 거예요. 25cm면 센치로 치면은 도미에 가까운 것 같죠? 그죠? 도미에. 왜냐면 이거는 15cm가 제일 큰 거니까 25cm면 동의에 가까운 것 같고 150g 무게도 왠지 25cm에 뭐 무게도 얘는 잉어는 19g이 다네요. 그러면 25cm에 왜 맞나? 25cm에 150g을 과연 얘가 우리가 볼 때는 도미죠. 도미 1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충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얘는 과연 뭘로 인식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수상한 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5cm 150g 이걸 한번 주겠습니다. 수상한 도미. 자 봅시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수상한 도미가 뭘로 인식하냐면 분명히 보세요. 파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보드 상으로는 25cm에 150g이 이거보단 여기에 가깝죠. 여기에 가까운데 뭐 값은 뭐라고 나오냐면 0으로 나왔어요. 빙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얘가 빙어라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 얘가 정상적으로 나온 건 맞아요. 얘는 뭐가 안 돼 있냐면 지금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얘는 센치예요. 단위가. 그렇죠? 센티미터 단위고 무게는 그람 단위입니다. 그람 단위. 그러면 길이와 무게가 실제로는 똑같은 데이터 유형이 아니다. 이 말, 단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단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단위의 간격이 센치가 1cm 늘어날 때 무게가 늘어나는 게 또 일정치가 않다 이 얘기예요. 데이터가 기준이 서로 길이 무게니까 기준이 안 맞아요. 데이터에 간격도 안 맞고. 그래서 아까 얘를 보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 그래프 보드에서 보면 여기 있죠. 바로 X 좌표는 좌표의 범위가 10에서 40밖에 안 되는데 Y 좌표는 0에서 1000까지 갑니다.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단위가 띄어지는 단위가 두 개가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얘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단위를 길이에 맞추든지 무게에 맞추든지 그 다음 간격이 좁혀지는 이 각각의 좌표 간격 이쪽 얘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 전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앞쪽에는 도미고 뒤쪽 데이터가 잉어예요. 얘도 데이터의 형태가 정렬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얘가 실제로는 훈련시키는데 정확도가 높지가 않아요. 뭐 실제로는 이 데이터를 섞어야 됩니다. 랜덤하게 섞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의 훈련 데이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섞는 거랑 그 다음 데이터 단위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랑 그런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쨌든 지금은 얘가 알고리즘이 뭐
이 옆에 있는 거 가까운 거 5개 뽑아서 그거 분류를 확인하고 그 분류대로 정답을 맞추는 알고리즘이 K-니어버스 클래스파이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맛보기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